예, 안녕하십니까. 토너필TV입니다. 설동안 이제 책을 여러 권 읽다가, 제가 좀 과거에 그 SBS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고 있습니다. 짝. 이 짝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글쎄 요 그때 당시에 그게 시청률이 상당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 로맨스 패키지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거 조금 이 프로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고요. 근데 짝이라는 것에 또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짝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좀 살인이 아니라 그 뭐죠 사망 사건이 있었죠. 뭐 자살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났지만 저는 조금 약간 타살의 의혹점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쭉 들고요.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경찰 수사는 이것이 자살이다라고 했지만서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아무튼 요 로맨스 패키지를 보면은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젊은 남녀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못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좀 어떤 되게 그 인구에 대한 인구 절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출연진들을 보면은 보통 뭐 그 변호사 직업군이 보면 그리고 뭐 연 뭐 80억 정도 보는 뭐 CEO 뭐 아니면은 의사, 치과 의사, 뭐 기타 그 뭐 땅이 어디 뭐 200평 그 정도 젊은 나이에 다 해놓고 노후 대비를 한 애들 또는 이제 가장 이제 좀 인기가 없게 그려주신 분이 이제 밤에 DJ 하시는 분인데 이제 혼혈인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아예 그냥 거의 또 내용이 안 나오고요. 조금 좀 편파적인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성분들도 보면은 뭐 키가 176에 무슨 모델 일을 한다거나 뭐 외국어를 뭐 유창히 하는 그런 모르겠어요. 다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엘리트는 아닐진데 이게 완전히 맞춰진 게 너네들 이 정도 스펙 없어? 너네들 이 정도 능력 안 돼? 이 정도 예쁘지 않아? 잘생기지 않았어? 키가 크지 않아?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결혼하기 힘들거나 연애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좀 보이는 그런 방송에서 좀 제가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보면서. 근데 제가 이것을 본 곳은 저는 턴오프 열팀인데 왜 봤냐라고 하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거 이제 뭐 SBS라는 방송사에서 그런 악마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복수 차원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이제 짝이라는 곳에서 아까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이게 전면 중단이 됐다라는 것은 아실 텐데 왜 요것도 이 좀 그 전철을 밟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를 사방 설치해 갖고 이제 감시 아닌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냐면 이제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벌써 짝이 없어진 지도 몇 년이 됐는데 그러나 저는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과거 제가 이제 그 턴오프 열 TV 이거 저 SNS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SNS를 이제 활동을 해서 아직도 제 글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적었던 글 이런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짝 자살인가 타살인가라는 글로 그 과거 2014년 3월 11일 날 작성했던 글이고요. 이것은 이제 신문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근거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타살이다 이게 아니라 그 자살로 결론이 지었지만 나는 좀 타살도 의심이 간다라고 쓴 글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인이 펜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이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갖고 온 겁니다. A씨는 여기에 헤어드라이기 선에 목을 매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 그 전선으로 목을 매서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강 수사과장은 방송국 측에서 영상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경찰이 방송국에 촬영분을 편집해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어,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방송국 임의로 편집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작진이 촬영분이 방대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밝혀 정리해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원본이 어떻게 이렇게 좀 조작된 그런 원본이 사라지고 편집된 내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건 이게 증거로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8일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모 여 씨가 숨지기 직전 2시간여 분량의 촬영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뒤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나는 제주도에요 행복하다이라는 글을 올리기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촬영을 와서 되게 좋았는데 왜 자살했냐 이거죠. 지인들이 응원해서 여기 장난 아니야 잘하고 있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초기에는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샤워 부스 같은데 그게 이제 목을 매랐다는데, 인장 강도가 지금 보면 어떤 금형물이 어떤 건지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써놨고요. 이제 머니투데이에는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짝 제작진 및 출연진은 지금까지도 이곳을 다시 오지 않았으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 여기를 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글쎄 하나의 사건을 맡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 지켜보는 상황이 좀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고, 5일 오전 1시 30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펜션 남녀 커플 및 예능 프로그램 SBS 짝 녹화를 마친 여성 출연자 2명이 묵은 방으로 들어왔다. 회식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중 한 명인 전모 씨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룸메이트인 김모 씨가 화장실을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고 쭉 나오고요. 김 씨는 높이 1.8m 화장실 샤워고리에 헤어드라이 전깃줄로 목을 맨 상태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분 영상이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강경란 수사과장은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본다. 사망 사건 발생 이후 SBS 짝이 폐지되지 않았나. 폐지와 함께 스태프들도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조작 편집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영상 분석 중 이상한 점이 포착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시 조사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는데, 방송국은 일단 돈이 많고 그리고 좀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다 맡겨도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2시간 30분짜리 영상 편집 영상은 확인했지만 사망자의 별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편집본 영상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갔을 때는 고인이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 친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압 등의 내용은 없었다. 촬영 내용에는 고인이 혼자 앉아 흐느끼고 있는 장면만 있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침대 위에서 노트 같은 것을 찢는 소리가 나온다.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트를 보고 있었다. 고인이 침대에서 뭔가를 들고 화장실로 간 뒤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나고 현장에 종이 한 페이지가 태워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거의 타 남아있는 분량은 없다. 이후 전씨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다시 이거는 제가 아래 많이 썼으니까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촬영 내용에는 고인이 혼자 앉아 있고 흐느끼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을 들렀다 나오고 침대 위에서 노트 같은 찢는 소리가 났다. 방의 불이 꺼져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고요. 뚜렷한 자살 동기를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서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내부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화장실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미뤄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딸이 촬영장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추행을 당했다며 한 남성 출연자가 카메라가 없을 때 딸의 치마를 들쳤고 딸이 욕실에 샤워를 할 당시 한 제작진 관계자가 촬영 목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다며 붕괴를 감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미 SBS 측은 성추행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짝 사망자 어머니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짝 사망자 전 씨는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샤워기 꼭지로 묶은 채 목을 매달았으며 함께 촬영한 출연자들 전 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씨 시신을 서귀포 의료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전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나오고요.
짝 촬영팀은 지난 27일 제주도에 왔고 5일이 마지막 촬영 날이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과 외상 흔적이 없고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방계상 출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이건 이제 샤워 부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찍었습니다. 나름 이제 뭐 과연 이제 사람이 몸무게 한 5, 60kg를 견딜 수 있는 재질인가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거를 나름대로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짝 자살이냐 타살이냐.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육 판매업체 오원춘이라는 소설을 출간한 김국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SBS 착 사망 사고 관련 수상한 점 및 경찰 관계자분들이 조사를 더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가 자살로 규정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증인은 거짓말을 했나? 여기서 증인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자살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듯 실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짝에 출연했던 여성 출연진 한 명이 자신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침대에서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수첩을 30여 분간 들여다보고 글을 쓰고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당시 상황과 정확히 위배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에 인용하길 너무 어두워서 피해 여성이 무엇을 들고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화장실에서 라이터 소리가 난 점으로 미뤄볼 때 라이터를 갖고 들어간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어두워서 사방이 분간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성분은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수첩을 들여다보고 글을 썼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두운 곳이라면 밝은 빛을 발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가물가물하는데, 요 내용이 일단은 그 증인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한 거죠. 그 CCTV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 놓고 지금 자기가 노트를 30분 동안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SBS 짝 제작진은 왜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경찰에 제공했나? 경찰은 획반했다는 2시간 20분 동영상은 편집본이라고 합니다. 편집의 사전적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영화 필름이나 녹음 테이프, 문서 따위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000시간이 넘는 영상 분량이라면 수없이 비디오 테이프 교체와 배터리 교체가 있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시간의 배치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119 대원이 사원이 사건 당일인 5일 새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 여성의 목을 감고 있던 헤어드라이기 전선이 풀려 있었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인공호흡 처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사건 현장의 훼손 또는 임의적 변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편집 영상이 앞뒤가 어떻게 잘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증언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유서는 피해 여성의 것이 맞는가? 무엇보다 우선 유선이라는 것이 피해 여성이 자필이 맞는지, 그리고 사망 직전 화장실에서 급하게 쓴 것이 아니면 미리 써놓은 것인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선 심리학적 접근 방식은 접어두기로 하고, 심리학적으로 아까 전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자살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물리적 단서인 헤어드라이기와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묶었다는 샤워기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서라고 하는 메모는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목을 매달았는가 아니면 땅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사망했는가. 보통 헤어드라이기 전선 길이를 1.8m 정도의 한국 성인 평균 신장을 훌쩍 넘깁니다. 다시 말해 굳이 샤워기 꼭지에 그것을 연결치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목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전선을 목에 10여 바퀴 이상 휘감을 수 있다. 왜 굳이 샤워거리 또는 샤워기, 기사마다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묶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목을 매달아야 체중과 중력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땅에 닿으면 양옆으로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당겨 목이 졸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절하는 순간 또는 죽기 직전의 순간에 목을 지속적으로 조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 어떤 사건의 경우 넥타이를 문손잡이에 묶어 자살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망사자의 몸이 땅에
다 있었다 치더라도 몸의 기울기에 의한 목조름이 지속되어 가능한 것이었고, 이렇듯 1.8m에 달하는 길이 전선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목조름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러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졸린 방향과 상흔에 따른 모습으로 당시 목을 어떻게 감았는지 패턴이 나옵니다. 요것은 제가 상당히 길게 쓴 글이라 요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제가 저의 그냥 추측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좀 한번 보셔서 제 글이 타당한지 한번 보시면 어떤가.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읽어드리면, 샤오기의 재질과 강성, 샤오기가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건가, 피해 여성이 목에 난 상처 상흔의 패턴, 그리고 수돗물을 언제 틀었나, 피해 여성은 담배를 피는가, 라이터를 아까 갖고 들어갔다 그랬죠. 피해 여성이 샤워실에 들어가 물소리가 났는데 왜 그녀는 2층 화장실만 쓰려 했나, 사건 당일인 5일 1시 30분 이후에 글을 썼다고 보기 힘들다, 사건 현장은 2층 화장실이다, 심리학적 측면으로 들여다보는 메모. 해서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일단 저는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이 편집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근래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악마 편집을 좀 당하는 바람에 알거든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본이 안 같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증거로서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들고, 벌써 이게 수년이 흘렀는데도 이거 다시 들고 나온다라는 것은 뭐 유가족 측에서 이 사건을 아직도 또 시시일비가 있다 그러면은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 마무리가 됐다면 요 지금 아까 뭐였죠? 로맨스 뭔가 그 프로 새로 하는 프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제 모든 사건에는 이제 또 돈이 또 결부될 수가 있고 어떤 거대한 힘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또 너무 굴복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서 요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 율TV였습니다.